서학개미 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우리한테는 오피스 디포라는 이름으로 훨씬 더 익숙하죠? 바로 ODP 코퍼레이션인데요. 그 옛날 문구점?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바로 그 추억의 회사가 지금 무려 1조 원짜리 인수 드라마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다들 기억나시죠? 학창 시절에 아니면 회사 처음 들어갔을 때 오피스 디포에서 이것저것 샀던 경험 아마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친숙한 브랜드 뒤에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위기와 또 기회가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때는 정말 잘 나갔잖아요. 근데 시대가 변하면서 점점 힘들어하던 이 회사가 갑자기 무려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조 원이 훌쩍 넘는 어마어마한 인수 제안을 받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이 거대한 드라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ODP가 대체 어떤 위기에 처해 있었는지, 그리고 숫자를 통해 회사의 속사정을 들여다볼 거고요. 그 다음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1조 원짜리 인수 제안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여기에 따르는 기회와 리스크는 뭔지, 마지막으로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점을 고민해야 할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모든 드라마는 위기에서 시작되잖아요. ODP 코퍼레이션, 그러니까 우리한테 익숙한 오피스 디포가 이 디지털 시대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도대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ODP 코퍼레이션이 뭐하는 회사냐? 간단히 말해 오피스 디포랑 오피스맥스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개인과 기업에 사무용품을 파는 곳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온라인에서는 아마존 같은 공룡이 나타나서 다 휩쓸어 버리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생존 전략으로 방향을 확 튼 겁니다. 일반 소비자보다는 기업 고객, 즉 B2B에 집중하는 쪽으로 체질을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순탄했을 리가 없죠. ODP가 마주한 현실은 정말 혹독했습니다. 매출은 계속해서 뚝뚝 떨어지고 회사를 살리려고 구조조정을 하려니 거기에도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온라인에선 아마존이랑 싸워야 하고 오프라인 매장엔 손님 발길이 뜸해지고 정말 말 그대로 사면초가 어디 하나 기댈 곳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파트, 숫자를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방금 위기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는 걸 숫자로 확인해 봐야겠죠.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과연 ODP의 재무제표는 우리에게 어떤 속사정을 털어놓을까요? 본격적인 숫자를 보기 전에 이 회사의 재무 상태가 가진 아주 재미있는 특징 하나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게 약간 미스터리 같거든요. 뭐냐면 겉으로 보이는 매출은 계속 줄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회사 어렵구나 생각하겠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내부적으로는 운영을 엄청나게 효율화해서 회사 금고에 쌓이는 현금, 즉 캐시는 오히려 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상반된 두 가지 신호, 이게 바로 ODP를 분석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이게 바로 ODP의 재무 성적표입니다. 와, 숫자도 많고 용어도 좀 어렵고 복잡해 보이죠?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제가 이 표에서 딱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숫자만 콕 집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그 속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가 뭔지 쉽게 풀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숫자입니다. 바로 마이너스 9%. 이게 뭘 의미하냐면 2025년 1분기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9%나 줄었다는 뜻이에요. 이건 회사의 외형, 그러니까 덩치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아주 명확하고 또 좀 아픈 신호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완전 반전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숫자, 플러스 160%. 와, 엄청나죠? 이건 조정 잉여 현금 흐름이라는 게 무려 160%나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건데요. 이 잉여 현금 흐름이 뭐냐면 쉽게 말해 회사가 사업에 필요한 돈 다 쓰고 나서 수중에 진짜로 남는 현금, 그러니까 실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겉으로 보이는 덩치, 매출은 줄었는데 진짜 쓸 수 있는 총알은 훨씬 많아졌다는 거죠. 이건 경영진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비용을 줄이는 노력이 제대로 먹혀들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럼 이제 돈 잘 버는 회사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또 아닙니다. 1분기 실적을 보면요. 현금 흐름은 좋아졌지만 장부상으로는 3,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40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어요. 왜냐? 바로 구조조정 비용 때문입니다.
돈 못 버는 매장들을 정리하는데 일회성으로 큰 돈이 나갔기 때문에 회계장부에는 마이너스로 찍힌 거죠.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결정적인 사건이 이제 터집니다. 바로 세 번째 파트, 10억 달러짜리 인수 제안. 정말 힘들었던 ODP에게 이 제안은 과연 하늘에서 내려온 동화줄이었을까요? 일단 금액부터가 입이 떡 벌어집니다. 10억 달러. 아틀라스 홀딩스라는 사모펀드가 ODP를 사겠다고 던진 금액인데요. 더 놀라운 건 이걸 전부 현금으로 주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이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시장은 이 소식에 정말 난리가 났죠. 즉각적이고 아주 폭발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왜 시장이 그렇게 열광했는지 보여주는 숫자가 바로 이겁니다. 34%. 아틀라스 홀딩스가 제시한 주당 가격이요. 발표 전날 주가보다 무려 34%나 비싼 가격이었어요. 기존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었는데 누가 내 주식을 34%나 더 비싸게 사준다고 하는 거잖아요. 주가가 폭등하지 않는 게 이상한 상황이었죠. 그때 투자 커뮤니티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정말 들썩들썩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이런 글들이 막 올라왔죠. 10억 달러 인수에 ODP 주가 33% 폭등. 이 한 줄이 당시 시장의 뜨거운 분위기를 그대로 요약해 주는 겁니다. 아니 근데 아틀라스 홀딩스는 왜 이 회사를 사려고 한 걸까요? 겉으로는 매출도 줄고 힘들어 보이는데 바로 그들은 겉모습 뒤에 숨겨진 진짜 가치, 즉 탄탄하게 개선된 현금 흐름을 본 겁니다. 이 회사 우리가 사서 상장 폐지시키면 매분기 실적 발표하라는 주주를 잔소리 안 들어도 되고 우리 마음대로 길게 보고 B2B 사업 키우면서 군살 쫙 뺄 수 있겠다. 바로 이 계산이 선 거죠. 외국 간섭 없이 회사를 제대로 수술해서 가치를 끌어올리려는 전략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파트로 넘어왔습니다. 10억 달러 인수 제안. 이거 정말 엄청난 호재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마법의 약은 아니겠죠. 이 인수라는 큰 그림 뒤에 숨어있는 또 다른 기회와 위험 요인들은 없는지 이번에는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으로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ODP의 상황을 보면 기회와 리스크가 정말 명확하게 나뉩니다. 한쪽에는 강력한 B2B 플랫폼이라는 무기가 있고 호텔 시장 같은 새로운 먹거리도 있어요. 인수가 성공하면 이걸 더 잘 키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기는 거죠. 하지만 반대편에는 계속되는 매출 감소, 아직도 무시 못할 소매사업 비중이라는 약점이 있고 무엇보다 가장 큰 리스크는 이 인수 자체가 엎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형국이죠. 그런데 이런 예측 가능한 리스크 말고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바로 PR 위기였는데요. 어떤 매장 직원이 특정 정치인 지지 포스터를 인쇄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거예요. 이 일이 소셜미디어에 알려지면서 엄청난 논란이 됐고 결국 회사가 나서서 우리는 정치적으로 중립입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공식 사과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이 논란이 회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을까요? 단기적으로 주가가 한 2% 정도 빠지긴 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일반 소비자들한테 회사 이미지가 좀 안 좋아졌겠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ODP 전체 매출의 80%는 B2B, 그러니까 기업 고객들한테서 나와요. 그래서 일부 소비자들의 비판이 회사 전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거다. 이게 시장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챕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이제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 이걸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과연 ODP의 미래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ODP 앞에는 정말 극명하게 갈리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인 길, 바로 불 케이스죠. 인수가 순조롭게 끝나고 비상장 회사로 전환해서 B2B 사업을 멋지게 성장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당 순이익, EPS가 3달러 이상으로 껑충 뛰는 시나리오예요. 반대로 비관적인 길, 베어 케이스도 있습니다. 인수 계약이 깨지고 힘든 경제 상황 속에서 매출 감소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죠. 결국 모든 이야기는 이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과연 ODP는 이 1조 원짜리 인수를 발판 삼아서 과거의 영광은 추억으로 남기고 완전히 새로운 B2B 강자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드라마가 결국 딜 무산이라는 새드 엔딩으로 끝나면서 다시 위기의 소용돌이로 빠져들 것인가?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앞으로 ODP 투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